오늘 시사 포커스는 포커스 인물로 특별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진보당 전정덕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CBS는 처음이시죠? 네. 네. 전남 CBS 청취자들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보당 국회의원이고요. 네. 전남 도민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내에서는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국회에서는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금특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2002년도에 전라남 도의원 네. 하셨었죠, 비례대표로. 네, 이번에도 비례대표시긴 하지만 그때 그 급식조례 네, 네. 만드는데 아주 선봉장이셨다고 우리 조충남 선배께서 말씀하시던데. 예. 또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예. 모아 주신 결과로 예.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 없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예. 또 그것이 오늘날 무상급식 시대를 연 모태가 되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딸도 잘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그 뒤로 그러면 쭉 어디 민주노총에서 네. 계속 일을 하시고 뭐 아까 보건의료에서도 네. 계속 일하셨다고. 예. 저는 그 간호사 노동자이고요. 아 원래 간호사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네.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또 민주노총 중앙사무총장 사무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진보당 비례대표로 네.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또 농민 정책들 네. 급식조례도 사실 농민이랑 관련이 좀 된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거 위주로 해서 크게 좀 세 가지 주제로 좀 여쭤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 네. 타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사법이 통과가 된 거죠. 네, 예, 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이니까 이제 정치적인 앞으로의 과제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7월 31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발표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에서는 뭐 최악은 면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그 트럼프가 네.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일본하고 EU가 네. 관세율을 15%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췄다라는 예, 그렇죠.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한미 FTA에서. 예, 그래서 예. 근데 15%로 인상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투자액도 4,5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67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년 정부 예산인데 예. 이런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예. 그 GDP 경제 규모대로 비교를 해보면 예. 우리는 19.4%거든요. 근데 같은 일본은 12.5%이고 EU는 3.3%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규모 대비 많은 액을 투자한 것을 선방했다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저는 좀 그 부분이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검역 완화 등을 포함한 세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27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면 지금 방위비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 외교 분야가 또 네.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국방비는 지금 GDP 대비 2.6%인데 이것을 3.8%까지 올려라. 그리고 주둔비는 11억 달러 이걸 내고 있는데 이걸 21억 달러까지 올려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지난번 협상에서도 많이 좀 내줬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를 더 내줘야 되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농해수위이시니까 국방비는 네. 빼고 네. 다른 거 얘기하죠. 네. 국방비까지 가면 뭐 너무 오늘 주제가 막 커져서. 네. 일단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고 네. 근데 이게 정부 발표하고 우리 발표하고 조금 다르다 해서 그럼 구체적 내용 뭐냐 어떻게 네. 되느냐 이런 것도 질의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쌀과 쇠고기 문제는? 예. 지금
협상 당일부터 네네. 좀 협상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달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쌀하고 소고기는 막았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완전 개방했다. 예. 또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백악관 대변인이 역사적으로 쌀을 추가 개방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저도 질의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액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익 배분할 때 미국 정부는 90%를 미국이 그 투자액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는 재투자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정치적 수사로만 넘길 수 있는 문제냐 저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게 또 현재 트럼프가 하는 네. 행동들이 네. 보통 우리가 예측 가능한 국가 선에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제가 뭐 굳이 네. 전 의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머리 게임을 좀 하는 건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우리 패를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협상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협상 전략을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결과를 공개하라는 거고. 근데 아직 세부 협상을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 협상했던 것에서도 네.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바로 옆 나라 일본이 예. 미일 협상 끝내놓고 그러니까 서로 뒤통수 막 맞았죠. 예, 예, 예. 서로 뭐 이렇게 해석 논란을 빚다가 지금 관세 폭탄 맞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투명한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고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 공개하면? 그렇죠. 네. 공개하는 것이 그 지난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 대사관을 상대로 한 이런 시위나 네. 그런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내줄 것을 요구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다 협상 전략의 하나로 우리가 배수진으로 협상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근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최종 협상이 되면 협상 내용은 공개하게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안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이게 지금 당장도 협상문을 작성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유일하게 네. 협상문은 영국만 작성을 한 것이고 예, 예. 협상문을 작성하지 않고 또 협상 결과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협상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 오히려 의혹도 해소하고 하고 협상력도 갖고 이렇게 더 되는 거죠. 무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 네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협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수입사를 이렇게 밥상용 수입사를 개방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협상에서도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수입쌀의 밥살용은 10%를 지금 들어오게 돼 밥살용으로 있어요?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안 했다 했는데 최근에도 그 USTR 미국 무역 네. 대표부에서 발표한 농업 보고서 보면 예. 한국이 미국과 맺은 협약을 지금까지도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해수위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네. 농해수위의 국회의원이면 농림부 네. 장관한테 직접 그렇죠. 제가 물어볼 농림부 수 장관한테 있잖아요. 질의를 예, 예, 했죠. 예, 예. 그랬더니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 정부말 믿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건 밥살용 쌀은 예, 예. 계속 지금 미국산 밥살용 쌀이 지금 유통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정식 루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림부 아니, 장관은? 아니 이제 그 미국은 미국의 주장이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 국민은 어디를 믿어야 될 미국 보고서에 이렇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좀 궁금한 거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장관이 거짓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그거를 위증이요? 형사나 이런 거 할 수 네. 있습니까? 위증의 죄를 물을 수는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청문회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구나. 예, 그거는 네.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거짓으로 했다면 또 장관으로서는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이건 지금 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 그럼 그 역사가 평가하게 되겠네. 결국. 그렇죠. 예, 이것을 예. 거짓이냐 참이냐의 문제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전정덕 의원님은 주장하시는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농업사법 사실 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거부해왔던 건데 네, 네.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좋아하시고 반겨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네. 반대를 하셨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일단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아 내용이 후퇴했다. 네, 그 쌀값하고 농산물 가격을 네. 보장해주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했는데 네네. 이 가격 안정제가 예, 예. 유명무실하게 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시기나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네. 식량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법이에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저희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이걸 계속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퇴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양곡법에 있는 가격 안정제를 빼버리고 네. 이것을 농안법으로 통합을 했어요. 지금 쌀의 경우는 양곡 특별 회계로, 그다음에 네. 농산물의 경우는 농안 기금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농안 기금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농안기금. 기금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네, 관한 그렇습니다. 거. 가격 그렇죠? 안정 기금으로. 그래서 예, 예. 두 개의 예산 회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네. 아무래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양곡이라는 식량이라는 특수성이나 중요성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쌀이 더 보호받는 게 그렇죠. 침해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식량인데 예, 되게 예, 중요한 예. 문제인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격 안정제를 만든 거고 예. 그러면 가격 안정제도는 기준가 가격이 있는데 예. 이것이 시장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익을 보전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시장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기준 가격에 도달할 수가 없고 가격 안정제 자체가 발동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준 가격을 너무 낮춰버리면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보호는 없는 별로 못 그렇죠. 받는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들어가고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기준가 발동이 안 되니까 또 피해를 봐야 되고 네. 그래서 2중 3중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 가격을 너무 낮추면 안 된다라고 이걸 재논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다수의 힘으로 통과가 된 통과가 거죠? 되었습니다. 예. 그럼 뭐 이제 다음 대책은 없나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한 초기에는 네. 별로 감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제도 자체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네. 또 2, 3년 정도 지나봐야 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딱 그게 좀 나와야 다시 재논의를 그렇죠. 다시 예.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근거가 그래도 생기니까. 그나마 예. 이제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농림부가 시행령을 만들기 대부분 법이 이제 시행령으로 많이 위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 때 상임위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기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예산 배정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쌀이나 이런 곡물들이 밀리지 않도록 예산이 우선순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해서 정말 이 양곡법이나 농안법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한 3년 좀 안 남으셨으니까 그 사이에 하시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질문 넘어갔고 이제 정치 과제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지금 진보당의 개헌특위 위원장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대선 전부터 개헌 논의가 맞습니다. 싹 올라왔다가 이제 대선 지나고 지금 싹 사라졌는데 진보당은 개헌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일단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했고 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하셨고요. 네. 최근에 7월 17일 재헌절 때 네. 우원식 의장도 네. 개헌을 추석 즈음에서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근데 서로 셈법이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를 예.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세력이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헌의 시기는 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개헌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내용이 중요하죠. 예, 38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개헌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 예. 정치 개혁이나 권력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예.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반영하는 민생 개헌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개헌 논의가 출발하는 거는 권력 구조와 그렇습니다. 과도한 대통령 권한에 네. 대한 거가 중심이 돼서 개헌 논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네, 민생 진보당 개헌이 돼야 쪽에서는 되는 거죠. 예. 민생 쪽에 노동자 인권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맞춘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 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들어보면은 주세요. 예,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 불평등 문제잖아요. 네네. 이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네. 특히나 주거라든지 교육, 의료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이걸 예, 예. 헌법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어요?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거죠. 어떻게요? 이제 예를 네. 들어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네. 최저 가격 보장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제도가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문제가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예. 것처럼 이런 요구들을 주거나 의료나 교육이나 돌봄, 일자리, 먹거리 이렇게 6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 생활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명문을 그래서 명문화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반론해도 되죠? 네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노동자들의 어떤 기존 근본 최하위 수준을 맞추는 건데 농민이라고 할 때 농민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농민 전체가 최하위는 아니잖아요. 농민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농산물에 대해서 예, 예, 예.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예.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자는 제도죠. 예.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사실 최저임금이 되는데 지금은 최고임금이 돼 있지만 예. 최저임금 이하로 하면 예. 불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농산물도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최저 가격을 이 정도가 최저 가격이라는 것을 정해서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지금 농민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순간 어떤 농산물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됐을 때 그 농산물 다 최저 가격을 맞춰주면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양국법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네. 농산물 가격 안정기 보장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정부가 수급 조절하고 가격 양국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가격도 보장하고 음. 그것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먹거리잖아요. 네. 물론 개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긴 하지만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농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식량 위기인데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 했거든요. 농업을 그렇게 표현할 근데 정도로. 요거는 진보당하고 민주당과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네. 국가 책임 농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양국법, 농업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을 민주당하고 보조를 맞췄던 것은 그런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농업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우리 네.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동 보조를 갖고 윤석열의 시장주의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계속 그런 입법들을 추진한 것이었죠.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는 저는 변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말씀이 뭐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졌던 가치와 이 생각들 정책에 반영하고 또 약속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그건 것이죠. 계속 이제 민주당하고 어차피 연합돼서 총선을 했으니까 네, 네, 계속 네. 민주당한테도 그다음에 정부에도 계속 농민들하고 한 약속이니까요. 요구할 네. 것이다라는 네, 거고. 네, 네. 아까 개헌 얘기 중에 네. 그 첫 번째 개헌 논의가 시작된 건 우리가 권력 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것부터 우리가 개헌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진보당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 지금 뭐 제왕적 대통령제 예, 예,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대통령 결선 투표제까지. 예,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표는 사표가 된다 생각해서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못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 정당이 더 피해를 보는 그렇죠. 거죠. 더 피해를 예, 보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비례제 확대. 네. 실제로 우리나라 비례제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10여 년 전에 이거 좀 비례를 비율을 높이지 연동형, 않았어요? 예, 준연동형 예, 비례대표를 뒀는데 예. 전체 파일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양당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10%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국회의원 의석이 30석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지 그런 건 않습니까? 아니죠. 예,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선거제도 그리고 또 그 소수당도 또 다당제 구조가 되려면 다당제도 얘기하셔야 되겠죠. 네네 그죠? 다당제 예, 예. 구조가 돼야 되죠. 그래야 예, 예. 정치 발전이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 드릴게요. 네. 계속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정의당 옛날에 통합진보당 네. 해서 다당제로 가자. 양당 구도는 네. 크게 하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한 우리나라 정서상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당 구조를 타파하자 했는데 지금 그거 싹 논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 논의를 다시 네, 좀 논의를 다시 해야죠.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의를 다시 예, 해야 예. 되고요. 그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근데 저는 그게 그게 되겠어요? 가능한 건데 아니 그 민주당이 하면서부터 그게 근데 정의당하고 이제 그동안 정치개혁 하면서부터 과제 했잖아요. 정치개혁 과제에 관련해서는 네. 민주당도 동의하는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엔 이제 동의했잖아요. 예, 네. 다당제에 대해서 다당제 제도가 되면 다당제가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국면들도 많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국민적 여론과 힘이 좀 이 정치권이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고 직격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직격탄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은 위성 정당으로 해서 민주당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다당제로 가는 데는 장애라는 건 아시죠? 아,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는 그렇게 안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일단 예, 2024년 예, 예. 총선은 그 윤석열이랑 거대 악을 예, 예. 막기 위해서 연대연합 정치를 예, 한 예, 거죠. 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그럼 이재명 예,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뭐 지금 당장 제가 네. 아, 연합 그렇죠. 정치를 뭐 하냐 당대표는 연합 정치 아니니까. 하지 예, 않느냐 예, 예.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다양한 정치 세력이 네. 오히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건강한 경쟁 이런 하는 경쟁 구조가 되어야 네. 이렇게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가 바뀌어서 다당제 구조가 되어서 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진심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국민의 삶도 바뀌고 우리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네, 동의하고 네,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선거 제도나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네. 이런 거고 국회에서도 정개특위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죠. 저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양 당도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뭔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랬죠. 그 지금 노력들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극과 극의 대립 상태로 간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네. 시간이 한 1분 반 예, 시간이 1분 벌써 이렇게 30초밖에 되네요. 안 남아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사실 진보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싹을 틔울 수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에 대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 말씀 들으면서 마치죠. 네, 진보당은 진심의 정치, 실천의 정치로 우리 네. 이제 국민들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순천시를 포함해서 예, 예. 기초자치단체장 5곳,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 16개 시도의 그 광역의회 예. 그리고 전 기초의원 전 선거구에 그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또 실천을 통해서 주민들의 현안 문제를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평가도 좋게 해주시고 또 저희 뭐 수해복구 현장도 또 바쁜 농촌 현장도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진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에 대해서 제대로 봐주시고 또 평가를 좋게 해주시면서 또 입당도 해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순천 자치단체장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성수 대표가 저 바깥에서 우리 보고 있군요. 예. 네, 예. 이제 이성수 대표에게 이성수 저희 진보당 도당 위원장이신데요. 예. 도당 순천 위원장. 예, 순천시의 새로운 변화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순천 시민들이 정말 진보당의 진심의 정치에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전 의원님 정치 잘하시네요. 네, 예.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전정덕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